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저기 437페이지인데 그 하기 앞서가지고 잠깐만 저기 4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순간 좀 헷갈려가지고 자, 420페이지 13번 보시면 자, 치아 치료 특약 갱신형에서 이미 충전 치료 또는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자, 치아 우식증 즉 충치로 인하여 재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X죠. 자, 여러분 보시면 그 원칙적으로 여러분 재치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박스에서 보시면 우리 충치나 잇몸 질환 그리고 상해 요 경우에는 자, 치료 자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치아 우식증, 충치, 치주 질환, 잇몸 질환 및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만약에 수리, 복구, 대체와 같은 어떤 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치 같은 경우는 치료 자금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37페이지 이제 연금보험 들어갈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연금보험하고 저축성보험은 여러분들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1번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은 저금리 시에도 고금리 시대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실세 금리를 반영한 신공시 이율 2로 적립되며 맞는 내용입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자, 최저 1.5% 금리 보장하며 그리고 10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2.0%. 자, 우리 앞에서 보장성 보험 공부할 때 신공시 이율 2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10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 2%가 아니라 1.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자, 우체국 연금보험은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중 상속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 연금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정도 해지가 가능한가? 자, 이건 중요한 논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같은 경우는 자, 종도 해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임금축으로 여러분 돈을 받다가도 좀 필요한 자금 목적을 위해서 한 번에 해지한 다음에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상속연금형. 다음 확정기간연금형이죠. 확정기간. 자, 요 경우에는 자, 연금 개시 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자, 시험 지문에 만약에 다른 거 자, 상속연금 확정기간이니까 아닌 거는 종신연금형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더블연금형 같은 경우도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3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은 자,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된다. 자, 우체국 연금보험에서의 연금 수령 나이 아주 중요합니다. 45세부터입니다. 자, 45세. 4번 우체국 연금보험에서 더블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 요양 상태 2등급 이내 중 최초 진단 시 연금액 2배로 증가되는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더블연금형의 내용이죠. 그래서 더블연금형 같은 경우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금 개시된 후가 바로 여러분 이 부장 기간이잖아요. 연금 개시된 후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이런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 요양 상태 같은 이런 것들 중에 최초에 진단되면 연금액이 2배로 증가되는 상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더블연금형과 관련해서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보시면 더블연금형은 계약 성립 후 80세 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 요양 상태 중 최초 진단 시 연금액 2배로 증가되는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중요한 건 계약 성립부터 80세까지가 아니라 연금 개시한 후부터 80세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보시면 종신연금형은 조기 사망 시에도는 일시불로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종신연금과 관련해서 일시불로 조기 사망됐을 때 일시불로 물론 수령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20년 또는 100세까지 안정적인 어떤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7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은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맞네요. 일시납은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 월납은 5만 원부터 1만 원 단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우리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우체국 연금보험 우리 요 종류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입 나이 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럼 우리 연금을 언제부터 4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보면 일시납은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 다음에 월납은 5만 원부터 만 원 단위다라는 것까지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7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연금보험의 경우 최초 계약 가입 나이에 해당하는 납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납입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면 아무래도 돈을 가입을 많이 하면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 최초 우리가 계약했던 가입 나이에 맞는 납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적용될 때 납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부당으로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초 계약 가입 나이에 해당하는 납입 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꼭 좀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9번 보시면 연금보험에서 종신연금형 및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의 경우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럼 사망 시까지 적립금액을 계약자한테 지급하고 상속연금형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 당시에 적립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자, 요 네 가지 형태 모두 자, 연금이잖아요. 근데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즉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적립금액을 지급해 준다라는 점에서 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100세 보증 지급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보증 기간은 연금 지급 개시 일로부터 100세 계약 해당일까지 간다. 10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번 X고요. 11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의 더블연금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 요양 상태 1등급에서 2등급에 대해서 2회까지 중복 지급된다. 우리 아까 앞에도 봤지만 최초 한 번만 지급돼요. 중복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암 걸렸으면 여러분들 수령했다면 암에 대한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뭡니까? 다음에 다른 심근경색증이라든지 그런 게 길리더라도 다시 중복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한 번에 하나여 지급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연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급 기간이 20년으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제자리암 경계성 종암 요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경계성 종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죠. 경계성 종양은 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배당 더블연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를 감액한 경우를 할지라도 장애 급부금은 감액되기 이전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자, 우체국 연금보험 납입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납입보험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으면 그 감액된 금액에 따른 장애 급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 급부금은 감액된 이후에 어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13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4번 더블연금은 연금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80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장기 요양 상태 중 최초로 진단이 확정될 때 지급하고 이때 진단 확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기본연금 지급일로부터 기본연금 연금연액의 100% 그쵸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100% 매년 지급한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 평생 동안 연금 지급하며 그러면 장수할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플러스 연금보험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5천만 원의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 장애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요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연금보험 같은 경우 자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얼마? 5천만 원 고액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데 이때 장애가 80%면 거의 정말 엄청난 그 치명적인 장애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자 50%만 돼도 그래도 여러분들
상태가 그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장애 상태가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금보험의 특징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 5번 이랑 5번이랑 여러분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군요. 그래서 이게 OX 지문화 만든 거니까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해서 보험료 납입 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 외에 동일한 원인으로 어떤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50% 이상이 됐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4번 보시면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다 그런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게 바로 플러스 연금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12% 세액 공제 이런 보장성 보험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그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18번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은 만 55세에서 70세부터 연금 개시 시작되고 그 다음에 15세부터 연금 개시 5년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비록 뭐 한 45세 정도 됐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60세가 됐다 하더라도 저기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연금 받는 수령일로부터 5년 이전이면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면 한 구자의 생존 연금액은 3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자, 플러스 연금보험, 자, 생존 연금액 한 구자에 300만 원 꼭 좀 체크를 해주세요. 300만 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일시납 선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금보험 일시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연금 개시 나이 우리 아까 봤지만 55세부터 70세였어요. 근데 60세부터 70세가 아니라 55세부터 70세. 그래서 연금 개시 나이와 관련해서는 연금 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번 플러스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은 10년 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가요? 자, 제가 아까 얼핏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그 가입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무배당 플러스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 자, 우리 기출 됐던 거니까 자, 우리 가입 나이와 관련해서는 연금 가입 나이와 관련해서는 자, 15세부터 우리 연금 수령일 5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우리 지난번 기출에는 60에서 70세라고 나왔는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부터 70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일시납 가능하다라는 거, 일시납 가능하고 5, 10, 15, 20년 납, 5, 10, 15, 20년 납. 이런 정도는 좀 체크를 할게요. 뭐다? 플러스 연금은 자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에서 70세, 가입 나이 15세에서 A-5, 일시납과 5년, 10년, 15년, 20년 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당연히 일시납이고 요거는 뭡니까? 월납으로 이렇게 가시면 맞죠? 월납, 일시납, 월납 이렇게 다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번 보시면 연금 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 10년 납 선택 가능하다. 그 다음에 23번 보시면 플러스 연금 보험의 경우 18세 미만자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요? 자, 우리 15세부터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연금 보험의 경우 제1 보험 기간에는 사망 시 5천만 원 가 플러스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우리 아까 연금 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 얼마 지급한다 했습니까? 5천만 원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1 보험 기간에 5천만 원 플러스 적립금 맞네요. 그다음에 제2 보험 기간에는 이때는 자 매년 생존 시에는 300만 원과 플러스 적립금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플러스 연금 보험과 관련해서 제1 보험 기간에는 사망했다. 그러면 5천만 원과 플러스 적립금, 제2 보험 기간에는 매년 생존 시에는 어떻습니까? 300만 원과 플러스 적립금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공제 혜택을 하는데 우리 100만 원 한도 12%는 보장성 보험 있잖아요. 연금저축보험은 어떻습니까? 400만 원 한도로 12% 또는 15%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C16번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배당 상품 그렇죠. 연금저축보험은 배당 상품 맞습니다. 향후 운용 이익금 발생 시 배당 혜택을 제공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볼 우체국 연금저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세제 혜택 있잖아요. 100% 그 400만 원 한도로 12에서 15% 되는 거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27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자는 자 12%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납입 보험료의 12% 세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게 좀 문제를 좀 바꾸십시오. 자 납입 보험료의 12% 세공제. 자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납입 보험료의 12% 400만 원 한도 세공제 맞습니다.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5%까지 갑니다. 그래서 27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보시면 연금저축보험 이전형으로의 가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계좌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연금저축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한다. 말 그대로 이전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 연금저축을 이전받을 때 그때 이제 이전형 여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번 맞고요. 29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월납 기본보험료는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우체국 연금저축 이전형의 일시납의 경우에는 납입 한도액 제한이 없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의 이전형 같은 경우 일시납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다? 제한이 없다. 납입 한도액 제한이 없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30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에서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1세의 계약 해당일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자,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이전형의 경우에는 일시납 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손 객관식 인용 지문인데, 자, 우리 앞에 지문은 맞습니다. 전단에 설명은 맞는데 이전형 같은 경우는 자, 일시납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습니까? 월납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일시납에 벌써 돈을 다 냈잖아요. 그때 그게 아니라 추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추가 납입 보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전형 같은 경우는 월납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추가 납입 보험료 일시납 계약 이게 아니라 월납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에 하나여 납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시면 추가 납입 보험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연간 총 월납 기본 보험료 이내이다? 맞을 것 같지만 이거 월납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입니다. 2배 이내.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2배 이내다라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2번, 33번 같이 보시면 되는데 32번 보시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종신연금형과 확정기간연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연금형은 제1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는 경우 연금을 매년 지급하고 확정기간연금형은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는 경우 연금을 매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종신연금형하고 확정연금형 구분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 둘 다 제2보험기간 중에 매년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그 연금을 매년 지급하는 형식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32번 제가 지문을 만들어 놓고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1보험기간이라는 건 뭡니까? 연금 지급 개시 전이잖아요. 연금 지급 개시 전에 뭐 살아있는 경우 연금을 매년 지급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 뭐 종신연금형이나 확정기간연금형 둘 다 마찬가지 뭡니까? 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유가 바로 제2보험기간 중인데 그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는 경우 연금을 매년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32번 아주 좀 더티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33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중 종신연금형에서 제2보험기간이라 연금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에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다. 최종연금 지급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정기간 연금형이고요. 보시면 종신연금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에도 나와 있지만 자 제2 보험기간이란 언제부터 시작한다? 연금 개시 나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이 그 계약 해당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확정기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가 제2 보험기간이 될 거고 종신형이면 저기 종신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 보험기간이다 언제? 계약했던 데부터 연금 개시되기 전까지 제2 보험기간이다 연금 개시되고 난 다음부터 종신이나 아니면 최종 연금 지급한 날까지 그렇게 제2 보험기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업계동무 연금보험인데요. 자, 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실버 전형. 업계동무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장애인 전형입니다. 그래서 34번 X. 35번 보시면 업계동무 연금보험은 장애인 부모의 부양 능력 약화 위험과 장애 아동을 고려해서 4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꼭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40세가 아니라 업계동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2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꼭 좀 체크를 하시고 36번 보시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업계동무 연금보험은 배당 상품으로 향후 운용이익금 발생 시 배당 혜택을 제공한다. 자, 우리 유배당 상품은 우리 앞에서 방금 봤던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그 업계동무 연금보험 둘 다 유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36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7번 보시면 업계동무 연금보험은 20년 보정지급, 30년 보정지급 모두 연금 개시 나이는 20세부터이며 100세 보정지급은 30세부터다. 요건 마찬가지 2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20년 보정지급이나 100세 보정지급, 30년 보정지급 셋 다 연금 개시 나이는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20세부터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좀 보시면 연금 개시 나이가 20년 보정이랑 100세 보증 지급 같은 경우 연금 개시 나이가 20세부터 80세인데 이에 반하여 30년 보증 지급 같은 경우는 20세부터 70세까지 연금 개시 나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동무 연금보험 월 5만 원부터 만원 단위, 그렇죠? 5만 원부터 만원 단위의 어떤 가입 가능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업계동무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정한 장애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은 당연히 그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이자도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도 우리 업계동무 연금보험 가입 대상자 된다. 즉 피보험자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40번 보시면 업계동무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와는 다른 제3자를 선정하여도 무방하고 필요시 변경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업계동무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수익자가 여러분 일반인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수령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제3자는 동일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업계동무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하일 경우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자 이거는 말장난 같은데 100%가 아니라 100% 조금 더 준 100.1%입니다. 100.1%. 그래서 업계동무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이하일 경우 자, 연금 지급 개시일의 적립금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한다. 이렇게 좀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시면 업계동무 연금보험에서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보증 지급 기간 20년, 30년, 100세 이렇게 아까 우리 상품이 있었잖아요. 그때 안에 사망한 시에는 자녀 보증 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주거나 신공시이율 2로 할인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보증 지급 기간까지 할인, 그때 자녀 보증 기간까지 일시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할인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보증 지급 기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43번 보시면 연금을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신공시이율 2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해 주지만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3번 X고요. 44번 이제 저축보험 관련해서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경우 만기 유지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보너스 금리 추가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기 유지 시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 금리 추가 제공한다. 그래서 만기를 유지했다. 그러면 1년간은 보너스 금리 추가 제공하는 상품 맞고요. 45번 보시면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경우 적립 부분 순보험료를 신공시율 2로 불이 적립하며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2%. 자, 우리 과거에는 2%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5%로 바뀌었습니다. 1.5%. 그래서 신공시율 2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46번 보시면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경우 10년 만기를 유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의 보너스 금리를 최초 1년간 추가 제공한다. 자, 우리 44번과 연계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만기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뭡니까? 보너스 금리를 추가 제공하는데 거기 만기 자체가 이제 3년이냐 5년이냐 10년에 따라서 0.2%, 0.5%, 1.0%의 어떤 보너스 금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간 만기, 10년 만기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2.0%가 아니라 이때는 1.0%, 1%의 보너스 금리 제공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번 보시면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경우 일반형은 이자 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면제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저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과세 파트는 좀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일반형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 두 가지로 우리 그린 보너스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 비과세, 그 다음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특징이 있다?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해약하더라도 그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47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일반형은 이자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안 되죠. 부과되지 않고 비과세 종합저축도 역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 구분하셔가지고 자, 일반형 같은 경우 이자 소득세,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만기 또는 중도 해약 시에도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8번 보시면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경우 만기일 1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형에 한한다. 이게 맞고요. 일반형.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이 아닌 일반형에 한해서 그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보시면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의 경우 예치형의 보험료는 1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적립형은 만기형에 따라서 최저 납입 한도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조금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 이 기본 내용이니까 좀 숙지를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보너스 저축 예치형 한 번에 우리 목돈 넣는 예치형 같은 경우는 100만 원부터 4천만 원. 요건 꼭 좀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린 보너스 같은 경우 예치형은 100만 원부터 4천만 원. 근데 적립형은 10만 원부터 물론 이제 만기에 따라서 최고 납입 한도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최저 납입 한도는 10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최저 납입 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49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 우리 만기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 보정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납입한 보험료보다 100.1% 그러니까 거기 납입한 보험료 원금보다는 좀 더 주겠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자, 51번 보시면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자, 우리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내용 공부할 겁니다.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약자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만기 때 비과세 그리고 중도 해약 시에도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51번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2번은 자, 비과세 종합저축의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도 포함됩니다. 이때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보시면 노인,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지금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때는 뭡니까? 만 62세, 그럼 내년이면 만 63세, 그다음에 내후년 2018년도 말까지는 만 64세겠죠. 그럼 2019년도부터는 뭡니까? 무조건 동일하게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장애인,
그 다음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그리고 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고육제, 후유의 중환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 부상자 이런 분들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자격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53번 보시면 그린보너스 저축보험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만기 보험금의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그랬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과세 종합저축도 우리 만기 보험금 수익자, 계약자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계약 가입 자격 있던 분들이잖아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라든지 상이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험 수익자, 만기 보험금의 수익자랑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54번 보시면 파워 적립보험은 중도에 긴급자금 필요할 때 이자 부담 없이 중도 인출하고, 그리고 중도 인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또 뭡니까? 추가 납입으로 메꿔 넣어야 되겠죠. 그게 가능한 게 파워 적립보험 맞습니다. 55번 장기 상품으로 노후 설계 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자, 파워 적립보험은 장기가 아니라 여러분 단기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5년짜리의 어떤 단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상품으로라고는 말은 틀렸네요. 56번 보시면 파워 적립보험에서 2종 이자 지급형의 경우에는 단기 납만 가능하고 납입 기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보시면 무배당, 자, 파워 적립보험과 관련해서 이자 지급형 같은 경우는 자 10년만 가능합니다. 10년만. 그래서 단기 납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근데 일종 만기 목돈형과 관련해서는 3년, 5년, 10년 모두 가능하다. 그거 좀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내용들 그것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파워 적립보험에서 일종 만기 목돈형과 목돈형의 5년 납과 2종 이자 지급형의 경우 기본 보험료의 납입 한도가 5만 원에서 60만 원 동일하다. 그래서 박스표 이거 그냥 이해하시느냐 정도 체크를 하시는 건데 그냥 박스 보시면 봐요. 일종 만기 목돈형의 5년 납, 2종 이자 지급형의 같은 경우는 둘 다 어떻습니까? 기본 보험료 한도가 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동일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음 58번 보시면 파워 적립보험은 다양한 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기능을 하면서 관련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징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도 인출 및 추가 납입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본 보험료 3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익률을 정제시킬 수 있고 단기 납입이 가능하다 정도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9번 보시면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의 일종 만기 목돈형 경우에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납부한 보험료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파워 적립보험 중도 인출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금융상품의 적금 같은 걸 봤을 때 그 담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95%까지 우리가 적립한 금액의 95%까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파워 적립보험 같은 경우에는 80%입니다. 파워 적립보험은 80% 이건 맞네요. 근데 맞는데 어떤 금액에 대한 80%나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80%가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에서 그 중도에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있잖아요. 그 해약 환급금의 80%라는 거 그걸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에 있는 내용 꼭 좀 체크를 하시고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적립보험 일종 만기 목돈형 경우 계약일 이후 1년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1년 지난 후부터 이런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대출이 가능한 게 우리 노란우산 공제제압도 12개월 지난 다음에 대출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해약 환급금의 80%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인출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당연히 초과할 수 없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60번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61번
파워 적립보험은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로 추가로 보험료 납입할 수 있으며, 그쵸? 추가 납입은 연간 총 기본 보험료 2배 이내. 그 다음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도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추가 납입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서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단에 그 설명이 틀렸네요. 파워 적립보험 같은 경우, 자, 보험료 납입 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납입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2번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버리지 복지보험은 예정 이율 3.5%까지 를 만기까지 확정 적용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3.5%라는 말은 예전 그 수치예요. 그게 3.5가 아니라 2.75%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그 에브리지 복지보험 리치라는 말이 나오면 돈을 많이 준다, 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75% 확정 금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3번 보시면 에버리지 복지보험은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어린이나 고령자에게 보험 혜택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다. 근데 자, 물론 0세부터 75세면 어린이 고령자에게 다 보험이 가능하겠죠. 근데 비과세 혜택이라는 거는 우리 아까 어땠습니까? 그 가입 대상자의 그 뭐 노인이라든지 그 상이자, 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노인 및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64번도 보시면 복지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월납, 분기납, 보험료 납입 가능하고 일시납제도 아직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시납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5번 에브리지 복지보험 중도 해약 시 이자 소세 면제되는 것은 비과세 종합저축. 그죠?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만기뿐만 아니라 중도 인출 시, 중도 해약 시에도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봤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67번 자, 무배당 알찬 전환특약은 만기 보험금을 재해치하면 또 한 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알찬 전환특약에는 딴 게 아니라 자, 만기가 되는 걸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예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높은 수익률을 줘야지 재예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68번 보시면 에버리지 복지보험의 경우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일 당일까지, 만기일 당일이 아니라 만기 되는 그 전일까지 전환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69번 특히 요 가입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보험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찬 전환 특약 2, 3, 4, 5, 70, 30년 다양화하여 학자금, 결혼 비용, 주택 자금 마련, 어떤 사업 자금 등 경제적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암기하면 자, 1년 빠집니다. 그래서 2, 3, 4, 5, 70 그렇게 2, 3, 4, 5, 70 요게 바로 여러분들 그 무배당 알찬 전환특약의 보험 기간이 되겠습니다. 2, 3, 4, 5, 70 1년 빠지고 30년도 빠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69번 X 70번 보시면 무배당 알찬 전환특약의 일시납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만기 보험금과 배당 금액의 합계액이다. 그쵸? 저기 일시납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전환 전 계약의 뭡니까? 그 만기 보험금 있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배당금까지 합계이다. 이렇게 좀 질문 자체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암기를 해주십시오. 다음 71번 마지막 문제네요. 보시면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무조건 일시납에 한한다. 자,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할게요. 무배당 알찬 전환 특약 같은 경우 논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보험 기간 있잖아요. 2, 3, 4, 5, 70 그리고 가입 나이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0세 이상부터고요. 그 다음에 알찬 전환 특약이 일시납 가능하군요. 일시납. 그래서 납입 기간은 일시납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라? 그 만기가 됐던 보험금에다가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일시납, 그게 바로 일시납 보험료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특히 마지막 요거는 여러분 좀 미스하기 쉬우니까 꼭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68번에 제가 그거 좀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그 전환이 가능한 그 보험 상품 있잖아요. 그것 정도도 꼭 좀 체크를 하시고, 전환 전 계약 만기일 어떤 1개월부터 그 만기일 전일까지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저기 길고 길었던 OX 지문이 다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기 OX 지문은 가급적 여러분 특히 금융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좀 실어놨고, 우체국 파트에서는 조금 좀 뭐 빠진 부분이라고 할까나? 하여튼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좀 실었는데, 어쨌든 OX 짐은 자, 요거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 정리할 때 한번 뭐 대체용으로, 그 교재 대신에 대체용으로도 저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보셨던 분들은 가급적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계속 소거해 나가는 게 좋아요. 틀린 부분을 계속 소거해 나가면서 다음번에 볼 때는 뭐 1시간, 심지어는 한 30분 만에 이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 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핵심 문제 파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